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CPI 발표됐고요.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됐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연결하고 해석을 해봐야 될지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으로 함께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스닥이 오르면서 마감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치 상회한 CPI가 발표됐지만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큰 폭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은 받아들이고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별로는 혼조를 보였는데 다우는 0.4%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5% 상승, S&P 500은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가 모두 3%대 상승을 했고요. 역시 반도체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있는데 8.4% 상승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테슬라가 7.5% 상승했고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차지포인트 홀딩스 6.1% 상승, 2차 전지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6.8% 상승했고요. 전기차 업체인 피스커가 3.5% 상승, 역시 2차 전지 업체인 솔리드파워 5.7% 상승, 자율주행 업체인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4.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앱티브가 7.3% 상승했고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21% 급등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는 시놉시스가 4% 상승, 스노우플레이크가 5.6% 상승했고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가 5% 상승했습니다. 우버가 5.3% 상승했고요. 피부 미용 관련 업체인 인모드가 10.5%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4% 상승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215달러에서 25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젠 AI 도입 확대로 성장세가 가속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로는 6.4% 상승했는데 예상치는 6.2%였기 때문에 예상치 소폭 상회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5.6% 상승했는데 예상치는 5.5%였기 때문에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보면은 CPI가 0.5% 상승했고요. 예상치 0.1% 상회했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했는데 역시 예상치는 0.5%였기 때문에 0.1% 상회했습니다. 주거비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식품, 에너지 부분에서도 모두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서 예상보다 높은 결과치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욕 연은총재는 인플레이션 2%로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치먼드 연은총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예상대로 천천히 내려오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월 CPI는 예상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인플레이션 정점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레미 시걸 교수는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단지 속도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CPI 관련해서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우선은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약간 탄력이 줄어드는 정도, 그러니까 충격적인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자세하게 보니까 음식료하고 중고차는 내렸고 에너지하고 주거비는 오르는 그냥 약간 게 혼재가 돼 있는 지금 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문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국내 영향력까지 좀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은 저는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네. 시장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주거비하고 에너지, 식품 가격이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는 7.9%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로 0.7% 상승했습니다. 주거비가 이쪽이 지금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CPI에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1%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도 0.5% 상승해서 이쪽에서도 상당 부분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 부분, 휘발유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전년 대비로 8.7%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2% 상승하면서 역시 CPI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쭉 언급을 해주셨던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IT 쪽에서는 소프트웨어까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성장주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건 이번 결과 자체가 뭐 이제 이미 다 반영됐다는 또 하나의 좀 반증이 되겠죠. 그렇고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래도 내려오고 있다. 7개월째 계속 내려오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연말에 대한 희망은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3월 FOM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덜 내려왔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5pp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과연 그러나 이제 5월 달이 문제가 될 것이에요. 5월 달에 25pp를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는 추가적인 데이터 즉 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석 달 뒤죠. 지금 기준으로는 5월 FOMC 때 올릴지 말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발언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뉴욕 연은 총재 연준의 2인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회복하려면 몇 년 걸린다. 그럼 이제 2% 될 때까지 고금리 상황이 몇 년 동안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상당 부분 금리를 뭐 인하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뭐 유지하면서 계속 네.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들어오기를 좀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대신 뭐 3%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향후 이제 몇 년 동안 2%에 근접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뭐 오후에 뉴욕의 미국의 어떤 투자 자문 회사에서는 네.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라고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까지는 조금 뭐 몇 년이라고는 뭐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2%대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장기적인 고금리가 계속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네. 자, 금리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문가께서도 금리를 무조건 뭐 내리거나 동결하는 게 아니라 상황 봐서 살짝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뉴욕 증시에서 비슷하게 발언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이거 CPI 발표 이후에 뭐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내려오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좋게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나쁘게 해석해야 될지 연준의 기조는 뭐 유지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느리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뭐 연준 위원들이나 연준의 결국에는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예상치인 2%로 들어가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자주 이제 가져와 주시는 언급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 제레미 시걸 또 교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뭐 강세론자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속도가 의문이라는 거에 좀 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속도가 의문일까? 강세론자가 보기에도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나온 건가요? 네, 일단은 경제가 모든 경제 지표가 몇 달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속도로까지는 빨리 할 것인가는 자기도 지금 이제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전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소폭의 상승 정도로 보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어제도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급등보다는 지금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CPI 발표 앞두고 그동안에 이제 소폭 순매도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CPI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도 만약에 큰 폭의 매수가 나오면은 네. 2,500 상단 테스트 한번 해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주 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상승하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동안에 매수 쉬었는데 일단은 뭐 기술주 쪽으로 좀 매수는 좀 유입이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 이제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이제 사는 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같이 좀 사보는 것도 생각해도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신규 매수는 제가 그동안에는, 만약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좀 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네네. 기존의 주식 가지고 있는 계속 홀딩 전략, 신규 매수는 어제 일부, 오늘 CPI 보고 결정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사면은 저는 같이 좀 일부는 좀 동참해도 일부. 되지 않겠느냐.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는 섹터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사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수급을 체크해 가시면서 바로 사기보다는 요 눈여겨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